분사구문 기본 개념이에요. 형태와 의미, 생략, 그리고 부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사구문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개념인데 반복하면 됩니다. 두 번, 세 번 보고도 모르겠으면 50번, 100번 보세요. 그러면 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간에.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하다 보면 잘 됩니다. 분사구문 개념 되게 간단합니다. 긴 거를 줄이는 거예요. 긴 문장을 짧은 문장으로 줄이는 겁니다. 분사구문 만들기라고 있는데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나 형태를 한번 보는 거죠. 두 개의 문장이 이게 하나로 합쳐진 거죠.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He entered the store. 그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문장 앞에 when을 썼어요. 이때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죠. 그냥 문장이 있는데 he entered the store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 앞에 그냥 when만 집어넣고 그죠?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한 거죠.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추가해서 이건 독립된 문장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 나와야죠. 그가 가게로 들어갔을 때 그럼 뭐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개 문장을 하나로 합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쓰는 게 이런 걸 두 개 문장을 하나로 합칠 때 쓰는 걸 접속사라 그래요. 접속사. 접속사. when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이거 뭐야 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또 새로운 챕터가 있는데 그거랑 또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어는 겹치는 게 되게 많다 그랬죠. 특히 문법은 겹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방대해 보이지만 다 겹치는 거 빼고 나면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꾸 꾸준하게 끈질기게 보다 보면 이 분사구문에서 뭐 10번 봐서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봐도 이해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열심히 보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He met his brother. 그는 그의 brother를 만났습니다. 그가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의 brother를 만났습니다요. 그가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brother를 만났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그가 가게에 들어갔어. 그리고 그의 남동생을 만났다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가 가게에 들어갔을 때 남동생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죠? 어떻게 더 복잡한 문장 같죠? 예, when이 들어간 거죠. 이게 좀 복잡한 문장들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and를 써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and then 해도 되죠. and then. He entered the store 한 다음에 and then 그죠?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그의 brother를 만났습니다. 그런 표현도 있는 거고 이런 표현도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거는 이제 이걸 이거 생략하면서 길이를 확 줄여버립니다. 밑에 보시면 확 줄였죠. 그죠? entering the store라고. 4개의 단어였는데 이제 3개 단어로 줄었네. 그죠? 보겠습니다. 아니군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어가 3개의 단어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을 쓰는 이유는 이제 생략을 하려고 줄여 쓰려고 하는 게 분사 구문입니다. 어떻게 줄이냐? 접속사 when을 지워요. 그냥 과감하게 지우면 됩니다. 왜 지우지? 지우세요. 예, 이게 밑에 지웠다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he가 남죠? 얘도 지워요. 예, 이게 지웠다는 표시죠. 한 단계씩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대로 썼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enter가 과거인데 he는 왜 지우냐? 뒤에 주어랑 같으면 지웁니다. 주절의 주어와 같을 경우. 여기를 이제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 주인 주자죠. 얘는 이제 종속절이라 그래요. 종속절. 뭐뭐 할 때 그랬으니까. 예, 종속절. 그는 그의 브라더를 만났습니다. 이건 주절. 문장에 뭐 변한 게 없잖아요. 그대로 썼고요. 종속절은 앞에 접속사가 붙어서 좀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하면서 그 주절에는 뭘 변화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주인이니까 뭐 변화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종한테만 변화를 줘서 두 개 주절에 붙여서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절에 뭐가 접속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 he met his brother. 그가 그의 brother를 만났습니다. he와 앞에 있는 he가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앞에 걸 이렇게 종속절에 이 주어를 생략해도 된다 합니다. 다른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생략하면 그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ing입니다. 동사 원형이 ing. 시제가 같을 때 과거죠. met도 과거죠. 과거일 때 ing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뭐 과거 완료라든지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라든지 그런 경우는 좀 달라요. 밑에 나옵니다. When
entering the store. 이렇게 when을 안 지워도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힌트 접속사라고 합니다. 힌트 접속사. 안 지워도 돼요. when 같은 경우는. 근데 주어는 같으면 지워야 됩니다. 다를 때만 지우면 안 되고, 그죠? when은 다 지웠을 때도 다시 살려도 된다. 명확한 의미를 위해서. 분명하게 이 뭐뭐 할 때라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생략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뜻인데,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거의 다 생략합니다. 이게 분사구문 만드는 그 방법이었고요. 분사구문의 의미가 5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부대상. 이렇게 외워두면 좋아요.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부대상. 시작.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부대상. 시작.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부대상. 따라 읽으셔야 돼요. 시작.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부대상. 따라 읽어야 짧은 시간에 많이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는 챕터에도 보면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사들의 의미들이죠.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목적 결과인데 분사구문에서는 이제 목적 결과는 안 쓰는 거죠.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부대사항은 시간이랑 비슷하죠. 시간은 여기 있죠. 뭐뭐 할 때. 일단 시간부터 보는 겁니다. when 뭐뭐 할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when 뭐뭐 할 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 after 뭐뭐 한 후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게 시간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서 시간 접속사로 또 이걸 보게 돼요. 그건 분사구문은 아닌데 그것도 이게 바로 시간을 이끄는 시간을 이끄는 부사절을 이끄는 시간 접속. 이게 바로 그 부사 접속 시간 접속사입니다. 말이 되게 용어가 되게 까다롭죠, 그죠? 자꾸 읽으면 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when이죠.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간 이 부사절을 간단하게 만드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 겹치죠? 예. 너무 많이 겹치네요, 이건.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부대상. 시작.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부대상 중에서 지금 시간을 보겠습니다. 시간 뭐뭐 할 때, when 뭐뭐 할 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따라 하셔야죠. after 뭐뭐 한 후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When I wait for bus, 내가 버스를 기다릴 때, wait for 뭐뭇을 기다리다.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to watch YouTube.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합니다. when 지우고, 그죠? 접속사 지우라 그랬죠? 되게 간단합니다. 분사구문 만드는 거. I와 I가 같으니까 I 지우고, 주어 같을 때 지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운 거죠, 지금, 그죠? 이게 지웠습니다.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지웠죠. 그럼 wait은 어떻게 한다? 동사 원형이 아니지. 끝이에요. 버스를 기다리면서가 됩니다.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은 되게 그냥 뭐뭐 하면서라고 해서 캐놓고 일단은 처음부터 이게 시간인지 이유인지 조건인지 양보인지 부대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고 넘어가야죠. 그 후에 수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됩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나는 유튜브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예요.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부대상. 시작.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부대상. 이유입니다. 뭐뭐 때문에 as, since, because. 시작. as, since, because. 한 번 더 시작. as, since, because. 한 번 더 시작. as, since, because. 이게 다 뭐뭐 때문이에요. while에는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도 있지만 비록 while 뭐뭐이지만이란 뜻이 있죠. 뭐뭐이지만이란 뜻도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when도 뭐뭐 할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분사구문이 아니죠. 뭐뭐 언제 뭐뭐 할 때라고 물을 때는 분사구문이 아니에요. 해석을 하면서 이런 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when이 뭐뭐 할 때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as도 그저 뜻이 많죠. 뭐뭐로서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입니다.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죠. as가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어요. 시간 외에 as를 써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as를 써도 됩니다. as 뭐뭐 할 때. 빠졌네요. 아쉽네요. as 뭐뭐 할 때. as에도 뭐뭐 할 때가 있습니다. as 뭐뭐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도 있습니다. as가. 짜증나죠? since는 뭐뭐 이후로 뭐뭐 때문에. 뭐뭐 이후로도 있죠. 뭐뭐 이후로. as는 뭐뭐 할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because는 다 뭐뭐 때문에고요. 그러니까 as랑 since가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이 될 때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헷갈리겠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because 뭐뭐 할 때. 보겠습니다. because I have a test.
내가 테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 have to go now. 난 지금 가야만 합니다. because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because 뭐뭐 때문에 I have a test 시험이 있기 때문에 I have a test 난 시험이 있습니다죠. because니까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시험이 있기 때문에 I have to go now 난 지금 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because 지워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지워버리고 주어 지워 똑같으면 지우면 됩니다. 거의 다 똑같아요. 지워버려. 그 다음에 have a test니까 having a test 해야죠. 동사원형이 ing. 얘도 현재고 얘도 현재네요.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죠.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상 같이 시작.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상 이렇게 자꾸 외워야 됩니다. 암기 과목에 정말 안 좋은 점이 뭐죠? 까먹는다는 거예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상 처음에 외운 것 같았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할 때 다른 문법 설명할 때도 제가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법들을 복합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게 뭐죠? 전체 문법을 다 설명하면서 하는 게 바로 독해 수업입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찍어서 올리는 게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 모든 문법을 다 거기다 설명합니다. 이런 걸 다 언급을 하면서요. 조건입니다. 만약 if 만약 뭐뭐라면 unless 만약 뭐뭐라지 않는다면이에요. 이건 또 if 접속사 if라고 있습니다. 요거 가서 또 보시면 unless와 if에 대해서 또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if 만약 뭐뭐라면 unless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이죠. 이건 if에 가서 좀 자세히 보시고요. if가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하면 당연히 조건이죠. 근데 또 어떤 게 있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가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양보로 또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양보 접속사로. 그때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때도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건만 보는 거예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일 때는 또 분사구문으로 쓰면 안 되겠죠. 이건 if 접속사 if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if만 따로 설명한 게 있어요. If you turn right, 네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돈다면 at the corner에서 오른쪽으로 돈다면 You can see the bank. 너는 은행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접속사 if 지우죠. 지웠습니다. 지운 걸 밑에 표시한 거예요. you 같죠? 지웁니다. 턴에다가 ing 붙여서 turning right at the corner입니다. 이렇게 몇 개 단어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여 쓰려고 이런 걸 쓰는 겁니다.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예요. 코너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은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 다시 시간 이유 시작.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상 시작.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상 분사구문의 5가지 의미 시작.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상 네 번째 양보입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though, although, if, even if, even though 이게 다 비록 뭐뭐이지만을 나타내는 양보 접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though, although, if, even if, even though 시작. though, although, if, even if, even though though 앞에다가 all만 붙였습니다. 이게 의미가 같아요. 좀 이상해 보이겠지만 왜 같은 걸 이게 2개나 쓰냐 하겠지만 그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상당히 많죠. 언어기 때문에 이게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습관적으로 쓰는 게 되게 많습니다. if 그다음에 even if, even though though 앞에 있는 though를 또 썼네. 그죠? even if, even though 그러니까 though랑 if 가지고 지금 만들었어요. 말을 자체를 though, although, if, even if, even though 이게 음률이 있어서 리듬이 있어서 외우기가 쉬워요. though, although, if, even if, even though 시작. though, although, if, even if, even though 그러니까 이 though 자리에 다 들어가도 되는 거죠. although, if, even if, even though가 다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이게 비록 내가 next to his house 그의 집 옆에 살지만 I live next to his house I never see him 나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를 결코 보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지우고 그죠? I 같으니까 지우고요. live는 ing 붙여서 living 합니다. next to his house 그의 집 옆에 살기 때문에 비록 살지만 난 절대 그를 볼 수 없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게 양보인지 어떻게 알아요? 양보가 비록 뭐뭐이지만이라고 해석하는 걸 양보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외우세요. 어쩔 수 없어요. 양보 접속사가 비록 뭐뭐이지만이에요. 근데 living next to his house를 보고 이게 어떻게 양보 접속사인지 알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고 일단 한다 그랬죠. 해석을.
그의 옆집에 살면서 그를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옆에 살지만 못 본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처음부터 양보인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는데 그를 결코 못 봐 이렇게 해석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의미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제 막 구체적으로 막 따져 묻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예.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문제 또 안 내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는. 그 다음에 부대상 시간부터 시작.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상 시작.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상 시작.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상. 이 암기하는 영상도 제가 찍어서 이제 올릴 건데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암기가 빨리 되겠죠. 부대상 동시 동작 또는 뭐 연속 동작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동시 동작부터 보겠습니다. 뭐뭐 하면서 as가 뜻이 참 많아요. 그죠? 일단 아까 봤던 거 뭐뭐 할 때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뭐뭐 때문에가 있고요. 근데 뭐뭐 하면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 돼요. 지금 시간도 되고, as는 시간도 되고, 뭐뭐 때문에 이유도 되고, 그다음에 뭐뭐 하면서 부대 상황도 되는 거예요. 지금 as를 참 많이 씁니다. 뭐뭐 때문에라고도 참 많이 쓰고, 뭐뭐 할 때도 참 많이 쓰죠. as를. 그다음에 while 뭐뭐 하는 동안이죠. 뭐뭐 하면서 또 얘가 뜻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뭐뭐이지만 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뭐이지만 이지만일 때는 분사구문이 아니라 그랬죠. 뭐뭐 하면서라고 할 때 보겠습니다. As he ate dinner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면서 그는 TV를 보았습니다. 뭐뭐 하면서 as 지우고 그죠? he 같으니까 지우고 ate을 동사원이 아니지 eating이죠. eating입니다. watched 과거고 ate 과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시제가 똑같으면 그냥 ing를 붙이면 됩니다. eating dinner, he watched TV. 저녁을 먹으면서 그는 TV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동작입니다. 그리고 뭐뭐하다 and가 들어가겠죠. 쉼표가 나오고 and가 나옵니다. We left yesterday. 우린 어제 떠났습니다. And 그리고 arrived 도착했습니다. Here 여기에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left가 떠났다예요. We left yesterday and 지우고 이걸 이제 접속사처럼 이제 지우는 거죠. 그 다음에 arrive를 또 arriving 이렇게 썼죠. 쉼표는 그대로 두고요. and만 arriving이라고 쓴 겁니다. 요것도 이제 분사구문에 들어갑니다. 간혹 보입니다. 이런 문장. We left yesterday. 우린 어제 떠났고요. arriving 도착하면서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이 분사구문은 이제 부가적인 상황을 이렇게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구문으로 나타내 주는 걸 분사구문이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죠? 우리는 어제 떠났어요. 오늘 아침에 도착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분사구문의 생략이라고 있는데요.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는데 무조건 생략하는 게 아니라 being이나 having been 뒤에 뭐가 있을 때 분사가 있을 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있을 때 생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분사가 있을 때 생략하는 거예요. 무조건 생략하는 게 아니라 as it is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책은 not easy 쉽지 않아요. It is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 있다. written은 write의 과거 분사죠. 이거 수동태라고 하는 건데 수동태 따로 좀 보셔야죠. 그죠? 따로 챕터가 있습니다. 설명한 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뭐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책은요 쉽지 않아요. 이 it이 this book이 맞죠? 보겠습니다. as 지우고요. it은 같으니까 지웁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ing라고 했죠. is가 있으니까 그죠? 동사 원형이 뭐죠? be동사니까 be라고 써야죠. ing 쓴 게 being입니다. 그 다음에 written 과거 분사를 쓰는 거죠. 그죠? 과거 분사 그대로 이렇게 썼죠. 그죠? 그대로 쓴 겁니다. in English. 근데 이 being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얘를. 그래서 written in English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영어로 쓰여 있어서 이 책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랬죠? 뭐뭐 해서 이렇게 분사구문은 뭐뭐 해서 과거 분사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된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eing이나 having been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뒤에 뭐가 있을 때? 분사가 있을 때. 또 진행형일 때도 있거든요. 진행형일 때는 또 현재 분사가 오기도 합니다.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뒤에 있을 때는 being이나 having been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답니다.
다음에 부정이에요. 부정은 어떻게 하느냐. 분사구문도 이 동사 ing에 not을 쓰면 됩니다. not이나 never를 쓰면 돼요. 투부정사도 그래요. 투부정사도 동사 원형 앞, 투부정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쓰면 부정이 됩니다. 이것도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얘기도 또 나오네요. 다시 같이 보시면 처음부터 접속사 지우죠.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죠. 주어 똑같으니까 지워요. don't에 그죠? don't에 do는 날려버리고 not은 살려두죠. 예. not은 살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have에 ing를 붙여서 not having money가 되는 겁니다. 돈이 지금 없어서 나는 이 집을 살 수 없습니다가 돼요. I can't buy a house. Not having money, I can't buy a house. 이렇게 됩니다. Not having money, I can't buy a house. not이나 never를 having 앞에 쓴다. 분사구문, 시제, 수동태, 독립분사구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시제가 뭐냐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수동태는 능동태, 반대, 수동태. 이건 따로 보셔야 됩니다. 수동태 설명을. 과거 분사를 써서 쓰는 거죠. 그다음 독립분사구문. 이 분사구문은 이미 알고 있는 문법들이 좀 있어야 좀 적용되는 건데, 그리고 딱 뭐 100%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설명을 또 같이 하니까, 그리고 반복해서 보셔야죠. 예. 반복해서 보셔야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을 겁니다. 이게 무장 언어기 때문에 그죠? 이게 뭐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였다, 내가 이걸 안다라고 얘기하려면 암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그죠?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외워야 돼요. 외워. 분사구문 지금 두 번째 설명인데 첫 번째 기본 개념 설명을 보시고 이걸 봐야 됩니다. 시제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시제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접속사가 포함된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경우 봅시다. I am good at English. 난 영어를 잘합니다. 라는 이게 주절이에요. 주절. 접속사가 있는 게 종속절이에요. 그냥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그죠? 혼자서 이렇게 있는 게 주인이죠. 그죠?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덧붙여줘야 됩니다. 이걸 종속절이라 그래요. 종속절. 호주에 살았습니다죠. I lived in Australia. 과거니까 I lived in Australia. 호주에 살았습니다. 라는 과거예요. as가 뭐뭐 때문에요.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 as 뜻이 많아요. 뭐뭐 할 때도 있고요. 뭐뭐 때문에. 그리고 뭐뭐 하면서도 있고요.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입니다. 호주에 살았기 때문에 그죠? 이건 과거예요. 예.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란 얘기죠. 이 주절보다 한 시제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한 시제 빠르다. 이때는 as 지우고 I도 지우지만 lived를 그대로 ing를 붙이는 게 아니라 기본형에서는 그냥 living 이렇게 했었죠. 이게 아니라 얘보다 한 시제 빠른 과거니까 having pp를 씁니다. having pp. pp가 과거 분사를 얘기합니다. having pp를 씁니다. 한 시제 빠를 땐 having pp를 쓴다. 같이 시작. 한 시제 빠를 땐 having pp를 쓴다. 한 시제 빠를 땐 having pp를 쓴다. 한 시제 빠를 땐 having pp를 쓴다. 이 암기하는 것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건데 설명 듣고 암기하는 거 보고 암기한 후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보세요. 왜냐하면 잘못 암기하고 있을 수도 있죠. 오해해서. 이 설명은 자주 보시면 좋습니다. 유튜브로 올릴 거니까 뭐 10년 후에 다시 또 보셔도 되고 유튜브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Having lived in Australia, 호주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로 이제 표현한 거죠. 살았었기 때문에 과거고 지금 영어를 잘하는 거죠, 그죠? 현재 영어를 잘합니다. 이런 걸 이제 분사구문에서 시제에 관련된 한 시제 빠를 때 분사구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 이 기본 개념에서 수동태를 잠깐 설명했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쓰냐. 수동태이면서 또 시제가 주절보다 빠를 때.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시제 앞서고 수동태인 경우. 그러니까 시제까지 앞서고, 그죠? 시제까지 앞서고 형태도 수동태일 때. 이거 했어요. 기본 개념에서. It is written in English라는 예문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는 I was born in Australia. I was born in Australia. 나는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죠. 나는 호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I also speak English. 나도 또한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영어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호주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나 또한 영어를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as 뭐뭐 때문에 여기서도 뭐뭐 때문에라고 쓰였네요. 그죠?
호주에서 태어나서 나는 영어도 할 수 있어요. I also speak English. 영어도 또한 할 수 있답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거고, 그죠? speak은 현재고, was는 과거죠.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냥 좀 의아해 할까봐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as 지우고 I 지우고 비동사의 원형이 뭐예요? be죠. 그죠? 비동사 ing being을 쓰는데 뭐예요? 한시제 빨라요. 한시제 빠릅니다. being을 쓰면 안 되죠. 한시제 빠를 때 현재고 과거니까 한시제 빠를 때 having pp 쓴다 그랬죠. having pp. having pp로 씁니다. 그 수동태인 경우는 이제 having been이 되겠죠. 그죠? having 비동사가 과거분사로 와야 되니까 그죠? having been이 되겠죠. 당연히. 한시제 빠를 때 having pp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having 과거분사를 쓴다 그랬죠. 앞에 거 보면 여기서는 lived가 한시제 빨랐으니까 lived의 과거분사 lived를 썼습니다. live는 과거도 lived고 과거 완료도 lived입니다. 이 live 여기 lived는 과거고 여기 lived는 과거 분사입니다. 그죠? having pp에. 그러니까 이 동사에 pp를 썼죠. 마찬가지 비동사에 pp를 써야죠. been이겠죠. 그죠? 그래서 having bee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aving been이에요. having been. having been 과거분사를 쓴다는 얘기는 과거분사는 원래 여기 있었죠. 그죠? born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새로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변화시킨 것도 아니죠. having born입니다. 그래서 having 과거분사를 쓴다. having born in Australia, 호주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과거를 한 시제 더 빠른 거를 표현해 준 겁니다. speak이라는 현재보다 한 시제 더 빠르다라는 걸 표현해 준 게 having pp입니다. having pp. 여기서 having pp를 쓴다고 했죠. 과거분사는 pp라고 합니다. 영어로. having pp 수동태에서 하나 더 이제 과거분사가 더 나오는데 과거분사가 나오니까 헷갈릴까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having been 과거분사. 이때 being이나 having been은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라고 기본 개념에서도 설명했습니다. being이나 having been은 분사가 뒤에 분사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분사가 뒤에 있을 때 being이나 having been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시작. 분사가 뒤에 있을 때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다. 분사가 뒤에 있을 때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다. 한 번 더. 분사가 뒤에 있을 때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다. 분사가 뭐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having been born이죠? 예. being이나 having been은 뭐 할 수 있다? 뒤에 뭐가 있을 때 born이라는 과거 분사가 있죠. 과거 분사가 있을 때 생략할 수 있어서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born in Australia만 해도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좀 복잡하고 좀 어려워 보이나요? 이게 그냥 기본 개념 그대로 대입한 거에다가 뭐만 플러스한 거예요? being이나 having been을 생략했다는 걸 포함한 거밖에 없어요. having 과거분사 한 시제 빠를 때 having 과거분사에 이제 비동사의 과거분사가 들어가서 been이 됐다는 거.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천천히. 독립분사 구문은 뭐냐? 분사 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다를 경우, 그죠? 계속 주어가 같을 때만 봤는데 이제 다른 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We went on a picnic. go on a picnic의 과거죠. 소풍 갔었습니다예요. As it was fine. 날씨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as는 또 뭐뭐 때문에죠. as를 많이 씁니다. as 또 뜻이 뭐 있죠? 뭐뭐 할 때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뭐뭐 하면서도 있습니다. 네, 되게 많죠.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네요. 일단 시제는 같고. 근데 주어가 달라요. 이때 있으면 비인칭 주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면 안 돼요. 비인칭이라서 생략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위랑 다르기 때문에. 위랑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요. as는 지울 수 있습니다. it은 지우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동사는 이제 바꿔야죠. 뭐로 바꿔요? 동사 원형이 ing. 그래서 it being fine이 됩니다. 되게 독특한 모양이죠? 이런 거 문제 잘 나옵니다. It being fine, we went on a picnic. 시작. It being fine, we went on a picnic. 시작. It being fine, we went on a picnic. 이걸 발음을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면 it being fine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가 않아요. 자꾸 소리내서 읽어야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이런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이런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주어가 다를 때는 이렇게 생략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 개념에 다 포함되는 건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한 겁니다.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 이건 뭐냐면 인칭이 들어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인칭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일반인일 때, 그죠?
이를 생략해서 관용적으로 쓰는 거죠. 일반인일 때 굳이 뭐 주어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거니까, 그죠?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걸 관용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쓴다 이런 뜻입니다. 주어를 생각하지 않고, 그죠?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Generally speaking. 그 다음에 frankly speaking, frankly가 솔직하게죠. 솔직하게 말하면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하면 단어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Judging from, 뭐뭐로 판단하건대, judge가 판단하다니까요. Considering, 뭐뭇을 고려하면, 갑자기 혼자 대문자가 돼버렸네요. 소문자입니다. Considering, 뭐뭇을 고려하면. 그 다음에 talking of, speaking of,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talking of, speaking of,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Generally speaking부터 talking of, speaking of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하면. Judging from, 뭐뭐로 판단하건대. Considering, 뭐뭇을 고려하면. Talking of, speaking of,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아는 단어를 그냥 해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g가 붙어 있다는 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거의 금방 외워집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말로 직접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 영어 문장에서 보면 이게 생각이 나고 바로 해석이 대부분 됩니다. 읽어야, 소리내서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같이 한 번 더 시작.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하면. Judging from, 뭐뭐로 판단하건대. Considering, 뭐뭇을 고려하면. Talking of, speaking of,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요거 암기하는 영상도 따로 업로드 할 겁니다. 분사 구문에서 좀 독특한 형태가 있는데요. with 명사 분사라고, 이게 좀 분사 구문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건 전치사구죠. 전치사구. 영어 정복 비법은 반복입니다. 많이 보세요. 100번 넘게 봐도 괜찮습니다. with 명사 분사인데 특수한 분사 구문, with 명사 분사로 뭐뭐 한 채로란 뜻입니다. 해석 자체가 이제 분사 구문의 의미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사 구문 영역에 집어넣는데, 명사구죠. 전치사구죠. 전치사구. 전치사 명사. 예, 전치사 명사. 분사 구문은 맞아요. 분사 구문, 부사 구문이죠. 부사 구문. 분사 구문이라기보다 이제 부사 구문이 맞는데 비슷한 말입니다. with 명사, 뭐뭐 한 채로. with는 뭐뭐 한 채로예요. 명사 다음에 이제 능동인 관계일 때는 현재 분사를 쓰고요. 수동의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이게 분사를 보면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는데, 요 설명에는 영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분사에.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능동이고 진행이고요. 현재 분사는 능동이고 진행이에요. 능동, 진행의 의미가 있고 ing가 붙은 놈이죠. 과거 분사는 이제 수동의 의미가 있고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료. 보면 그녀의 핸들을 웨이빙, 흔들면서예요. 그죠? 그녀의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손이 지가 흔들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혼자서 움직이고 있죠. 이런 걸 이제 능동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ing를 써서 with her hand waving 하면 손을 흔들면서, 흔든 채로, 이런 걸 이제 with 명사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V를 켜놓은 채로, turn on이 키다인데 TV는 지가 킨 게 아니라 켜진 거죠. 그래서 turned라고 이제 수동의 의미의 과거 분사를 쓴 겁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앞에 꾸며주는 이 명사가 명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 돼요. 능동적으로 하는 거면 ing. TV는 지가 꺼는 게 아니라 꺼져야 되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urned라는 과거 분사. turn on이 켜다니까 이제 덩어리로 써놓는 겁니다. with the TV turned on. 시작. with the TV turned on. 시작. with the TV turned on. 시작. with the TV turned on. 앞에 건 해석을 안 했는데 앞에 해석 같이 해보면 잠들어 버렸습니다죠. fall asleep이에요. fall asleep. asleep은 잠이 든인데 fall의 과거 fell asleep 써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과거를 쓴 거고요. 어떻게 한 채로? TV를 켜놓은 채로. 그 다음에 she is walking. 그녀는 걷고 있는 중입니다. on the street. 거리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손을 흔들면서. with her hand waving. 손을 하나만 흔들고 있네요. 두 개 다 흔들고 있었으면 hands 이렇게 hands waving 했겠죠. 그죠?
뭐 이게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이게 모르면은 이게 뭔가라고 할 수 있죠. 이거 그리고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토익, 토플, 탭스, 뭐 아이엘츠 다 나옵니다. 의외로 간단한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안 나오고 좀 길게들 나온다는 거.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길게 나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설명할 부분이 많진 않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이 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정복의 비법은, 영어 정복의 비법은 뭐 영어만 뭐 반복하면 되나요? 모든 것의 비법은 다 반복이죠. 무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엄청 쉬워집니다. Change your life with English. Thank you for watching.